저희 시부모님이 결혼 47년 차이신데 2달째 서로 말을 안 하세요. 식당을 하시는데 저가 같이 일해요. 저한테 자꾸 중간에서 제가 이제 말을 전하는 거죠. 뭐 사와야 된다, 지금 해야 된다 이러면 제가 아빠 이거 뭐 해야 된대요, 엄마 이거 해야 된대요. 뭐 힘든데. 아버님이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뭐 이러셔가지고 엄마가 뭐 말씀하시면은 따박따박 말대꾸한다고. 남자는 원래 그래, 네가 그래서 그런 거지. 자기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. 저는 그때 충격적이었는데 남자가 바람도 필 수 있지. 어허. 내가 무슨 문제야, 난 문제가 없어, 뭐 이런 식이니까. 지금은 이제 참다가 못 참아서 그러시는 건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. 우와. 자, 일단 우리 2호선 상담소에 이 사연을 신청해 주신 분이 며느리예요. 네. 며느리가 시부모님 두 분의 이야기를 위해서 이제 함께 하셨는데 네. 제가 어머님 식당에서 제가 그냥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바쁘실 시간만 도와드리는 거예요. 네네. 근데 이제 어머님보다 이제 아버님 두 분이서 하시는 건데 아버님이 연세가 좀 많으시다 보니까 그리고 좀 조금 느리시다 보니까 이제 매일 이제 뵙는 거죠. 네. 예,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시면서 다툼이 많으신 거예요. 이제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뭐 고추 말리고 뭐 김장하고 이거 매년 하는 일들이잖아요. 근데 매년 의견이 안 맞으세요.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, 그러니까 내 말이 맞고 뭐 이게 너무 강하시니까 작년 말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지만 둘이 이게 두 분을 뵈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, 두 분이. 그래서 이건 무슨 분위기지? 이제 막 그랬었는데. 내일 되면 또 괜찮아지겠지. 뭐 내일 되면 또 말씀하시겠지 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, 계속. 그래서 지금 거의 2달이 넘었어요. 예. 2달을. 예. 며느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한 번도 없었던 2달 기간의 대치, 이게 이번엔 왜 발생한 거라고 보세요? 아버님의 그 남자는 뭐 거의 하늘이다. 이런 식의, 그러니까 강하셔가지고 어디 대들어.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. 가부장적인. 예. 아버님께서도 아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혹시 아버님 오셨나요? 아, 네. 아버님 또 용기 내서 나오셨네. 예. 네, 아버님 반갑습니다. 지금 2달째 대화가 없으시다고 들었어요. 근데 왜 대화를 안 하기 시작하셨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이제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딸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이제 받아주거든요. 근데 이제 걔네들한테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. 손님도 있고 하는데. 애들한테 막 하지 마 하는 소리도 너무 듣기 싫고 싫으니까 그것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요, 계속. 그래서 내가 이제 어른도 이렇게 말을 안 들어먹는데 애기들이 어떻게 말을 들어먹냐. 그러니까 좀 하지 말라고 이랬어요. 그랬다고 이제 애기들 편에 섰다고 이제 나를 막 뭐라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안 되겠구나. 말하면 이제 그전에는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아무리 속상하고 그래도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. 내가 이제 돌리는 거야, 자꾸. 마음을 돌렸는데 이제는 까짓거 장사 안 하면 말지. 난 정말 막 그 상처 있는 애기들 상처 있는 얘기를 하면 정말 나는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팔팔 뛰어요. 나한테 욕하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괜찮아. 근데 자식들한테 그러는 건 못 봐요, 제가. 그래서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. 그거는 그래 여기 이제 딸내미도 왔지만 걔네들이 그렇게 나를 약 올리는지 하여튼
이 말썽을 그렇게 펴. 어? 야 할아버지 화난다 하지 마라. 애들 보고 단속을 시키고 야단을 쳐야지. 나보고 소리 지르고 손님들인데 소리 지르는데 지금도 얘기하다시피 그런단 말이야. 예? 밥상을 차려주면 고추장을 더 넣어야 되고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 되고 소금을 더 넣어야 되고 이건 더 넣고 안 넣고 이걸 지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요즘으로 말해서 공황장애 같은 거 아. 주방에만 가면 쓰러져요. 어머나. 제가 주방에만 밥하러 가면 쓰러지는 거야. 그래서 병원에를 쓰러져서 갔는데 그게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의 7년인가 10년을 약을 먹었는데 쓰러져서 간 게 7번이에요. 그래서 7번 간 게 7번이에요. 막 이게 쪼이니까 그냥 숨이 막혀서 쓰러지는 거예요. 마음을 다져 먹자. 마음을 편하게 먹자. 누가 뭐라고 해도 좀 이렇게 진정을 하자. 이렇게 나를 내가 다스려가지고 지금 10년을 넘게 병원에를 안 가고 있어요. 세상에. 예, 그러면 아버님이 뭐 음식 말고도 뭐 막말 같은 걸 좀 많이 하시나요? 막말은 뭐 거의 하죠.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그냥 욕이죠 뭐. 이라든지 뭐. 시 밥도 안 챙겨주지. 아, 밥도 안 챙겨주고, 네. 아. 안 준 건 아니죠. 다 해놓고 먹으라는 거지. 밥상까지 안 차려주는 거지. 그게 2달인데 세상에. 아유. 아무리 저기 해도 하늘이고 땅이지. 아, 하늘보다- 하늘이고 땅이다. 어, 땅이 매일까 매겨가면서 시켜야지. 어? 어디 하늘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볼 땐 남편은 하늘이잖아요. 우리 아버님께. 그리고 여자는 땅이잖아요. 이런 분들은 10중 8구 바람을 피워요. 아버님은 혹시 어떠셨나요? 그 얘기를 물어봐요. 그냥 그 무슨 저기 바람이 나서 뭐 설림을 차리고 이게 아니라 뭐 참 한번 한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남자의 이제 성욕을 가끔씩 외도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방석집 가시는 거 말씀이실까요? 방석집도 가고 뭐 아버님 맞나요? 100번도 넘어요. 외도가 100번도 넘게 있었다고. 아, 아니 과거는 과거고 현재가 중요한 거지. 그때 옛날에 몇 30년 전에 했던 거를 꽁 해가지고 지금 뭐 이 사람 아프다고 그러고 나서 때리는 거나 이 사람한테 막 되는 걸 보세요, 아버님. 아버님은 지금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아내는 아직 과거가 끝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받지 못했고 사과도 받지 못해서요. 근데 제가 보니까 엄청난 외도와 폭행이 있었어요. 때릴 때는 이유가 있어서 때리고 누가 나타나 뻗어 주먹이 겁다고.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하다못해 뭐 파스라도 사다 붙여주고 발라주고 그래서 미안하고 그래서 그랬고. 네, 아버님, 그 옛날 일이지만 아버님 혹시 맞아보셨어요? 귀하게 잘하셨죠. 또 아버님 혹시 어머니 바람 피시면 어떨까요? 어머니,
웬만한 여자 같으면 100번도 더 도망갔어요. 100번도 더 도망갔어요. 그러니까 도망가고 이혼했어요. 글쎄요. 이혼이라는 거 그 단어조차도 나는 머릿속에 안 나요. 나는 처음에 첫 아기 낳고 둘째 임신했을 때 바람 핀 거를 직접 목격을 했어요. 임신해서 둘째 임신했을 때. 목격을 하셨다고요? 예. 가서 목격을 했는데 나가려고 이제 보따리를 쌌는데 근데 이제 기차 첫 시간이 5시야. 근데 내가 1시에 역전회를 간 거예요. 근데 우리 큰애가 그때 이제 3살 된 거죠. 근데 이제 얘 때문에 이렇게 2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. 막 애를 놓고 나가려니까 죽겠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기차 시간 가는 동안에 이제 3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3번째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애기가 팔을 자꾸 울어요. 아이고. 그래서 그때 난 결심을 했죠. 절대로 엄마는 나가지 않아. 나 스스로 다짐을 하고 이때까지 한 번도 집 밖에 나간 적 없어요. 한 번도. 이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. 그러니까 뭐 무언 짓을 했든 간에 원망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. 정이 다 떨어졌나요? 그러게요. 처음부터 정이 있었나? 그냥 남편이고 그냥 자식들 보고 사는 거지. 어머님은 나는 내가 원래 남편이 있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야. 남편이 이랬어. 그래도 나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 난 괜찮아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왜냐면 당신은 내 사랑은 아니거든. 내게 그렇게 상처를 입히고 나를 사람 아닌 것으로 대하고 내가 그 어색한 팔짱을 끼라고 갑자기 얘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짓밟혔던 기억은 아마 누구라도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. 단 한 번의 사건이라도.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내가 물론 잘못을 하기는 했지. 예. 그러나 나한테 밥은 줘야지. 나한테 느리다고 말하면 안 되지.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라 이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올라오는 성질은 아직 있으시죠? 성질 올라오거든 아내에게 뿌리지 마시고 가게에서 잠깐 나가세요. 성질 올라와 가게에서 잠깐 나가세요. 괜찮을까요? 예. 두 분은 꼭 화해를 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 공간은 분리하셨으면 좋겠어요. 서로의 일에 관여하시면 안 돼요. 두 분은. 특히 아버님은 부엌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. 전 두 분이 화해하실 필요 없어요. 그러나 화해는 하지 않지만 미안한 건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버님 진짜 그 옛날 잘못했던 거 좀 커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에게 혹시 사과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미안해, 잘못했네. 아버님 네. 사과를 할 때는 무엇이 미안한지를 이렇게 내용을 넣으셔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. 내가 때리고 외도하고 그런 거 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할게. 잊어버려. 아버님 잊어버리지 못해요. 아버님. 평생 그냥 잊어버리지 못해요. 그러나 이 남자 입에서 처음으로 이 건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. 이 남자 입에서 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나 세월로 고통을 겪었던 아내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귀에서 들어와서 가슴을 통과해서 온 몸으로 퍼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. 어머니께서 그때 그 모든 장면을 통과해서 마음 편안해지실 때
지금 사과를 하셨지만 용서는 나중에 하세요.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며느님 우리 따님이 중간에 메신저 좀 해야 될 거예요. 메신저 좀 하시고요. 이 메신저 역할이 또 잘 되는 게 나쁜 구조만은 아닙니다.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그도 나쁘지 않다. 이게 그분들의 선택이라면 그냥 그분들에게 좀 일부분 맡겨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